미국 백악관이 최근 한국의 행보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미국 투자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맞불을 놨기 때문인데요. 예상치 못한 한국의 행보에 수십조 원대의 피해가 예상되자 미국 최고 기업의 CEO들이 급하게 한국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포드 CEO가 이번 주 급하게 한국에 방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이 아닌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팔리 CEO 등 포드 경영진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경영진을 차례로 만나 미국의 IRA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IRA가 시행됨에 따라 SK온과 포드가 합작해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을 설립했는데 수십조 원가량을 투자해 만든 회사가 날아가게 생겨 급하게 한국을 찾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혼다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손잡고 수조 원 규모의 합작법인을 설립했는데 삼성에 이어 LG 또한 미국의 공장 건설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IRA 법안이 현실화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 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디램 50%와 낸드 30%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수출의 25%,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고 중국의 80% 이상 의존하는 소재 및 부품이 2,000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웨스턴 디지털과 마이크론 등 미국 메모리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입게 됩니다. 최근 삼성전자 DS 부문 사장이 미국 주도의 칩사 동맹과 관련해 중국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기업 하나가 초대형 뒤통수에 가담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애플인데요. 애플이 메모리 반도체 신규 납품처로 중국의 YMTC를 선택했습니다. 아이폰 14 시리즈와 고급형 모델에 128단 낸드를 탑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낸드 플래시와 디램을 조달해왔지만 YMTC로 눈길을 돌리고 있어 한국 매출 의존도는 더 낮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애플의 이 같은 행보는 메모리뿐만이 아닙니다. 패널에서도 중국 BOE를 협력업체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 미국 기업이 나서서 중국 제품을 채택하는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애플의 행보에 미국 의회가 일부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애플의 행보는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낸드 플래시의 경우 삼성전자가 33%, SK하이닉스가 20%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해왔습니다. 그 뒤로 일본의 키옥시아, 미국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등이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도 중국 내 한국 점유율이 낮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드 사태 때 한국이 중국에 불매를 당해도 뒷짐을 지고 있었고 현대차와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하락할 때도 관망해왔습니다. 사드 사태가 있었던 2016년에는 팀쿡 최고 경영자가 중국 관리들과 2,750억 달러 규모의 비밀 계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5년간 324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엄청난 내용입니다. 대신 애플은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와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았고 기술 개발 투자를 약속하는 동시에 중국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겠다는 비밀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즉, 애플은 오히려 중국 스마트폰 생태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3년도에는 20%에 달했던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사드 사태 이후 1% 밑으로 급락했으며 이러한 반사이익은 애플이 차지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애플이 중국 반도체를 사용하던 패널을 사용하던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판매되는 아이폰의 약 90%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아이폰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 공장도 대부분 중국에 있습니다. 반면 인텔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를 투입해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기술과 양산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삼성전자에게 의존하고 부품 공급망이 자리를 잡으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정부는 인텔 우선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삼성전자 반도체 인프라를 빼먹고 자체 산업을 키우려는 모습은 다양한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미 상무부가 삼성 등의 반도체 자료를 요청했을 때부터 보였던 징조인데 최근에는 일본과 이나노 개발을 위해 합작 투자를 검토한 것이 드러나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갑질에 삼성이 강력 경고하는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하여 중국 투자를 금지하자 삼성은 약 일주일 후 브라질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을 의논했고 MOU를 체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왔고 게다가 멕시코 정부 또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서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멕시코가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며 러브콜을 보내왔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추석 연휴 기간 이재용 부회장이 멕시코를 찾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미국이 해외 출장지로 거론됐었지만 멕시코를 먼저 방문한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양한 전자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할 만큼 핵심 국가로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이어 LG 에너지솔루션 또한 미국에 공장을 유치하는 방안을 다시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G는 혼다와 북미 지역 진출에 대해 합작법인 형태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2023년 착공을 시작으로 2025년에 양산을 목표로 IRA나 BBB 법안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혼다의 움직임입니다. 약 4에서 5조 원가량을 투자해 자체 전기차 전지 공장을 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기업과 손을 잡는 것은 중국의 LEP 배터리의 미국 진출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밀도나 안정성 측면에서 K배터리가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혼다는 LG와 손잡고 2040년까지 전 모델을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LG가 미국에 공장을 유치하는 방안을 다시 재검토하면서 혼다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특유의 폐쇄적인 성향을 벗어나 현재 일본의 기존 사업 철수와 더불어 난항을 겪는 상황을 완전히 타개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인데 혼다의 주력 공장이 있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두 회사의 연간 생산 능력은 30기가와트시 규모로 약 50에서 6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다의 계획은 LG의 재검토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IRA 법안 등 한국에게 너무나 불리한 법안을 시행하는 미국에 공장을 굳이 지을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부터 휘발유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발표하면서 미국 내 세출, 세입법이 성립하여 전지 생산지 등 일정 조건을 채우는 전기차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통해 자국 내 생산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을 통해 탈중 국화를 본격화하여 전기차 소재, 배터리, 생산의 중심 지역이 북미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상황으로 한국 기업은 배터리 공급, 소재, 장비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만 챙기면 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를 이끄는 짐 팔리 최고 경영자가 한국을 급히 방문해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국내 배터리 기업의 경영진을 만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기존의 배터리 사업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미국의 IRA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팔리 CEO 등 포드 경영진은 이번 주 초 방한의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 경영진을 차례로 만나고 권영수 부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을 각각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포드는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마하이와 전기 상용차 이트렌짓에 LG 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전기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과 이트렌짓의 SK온의 배터리를 각각 채택하고 있습니다. 팔리 CEO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과 만나
미국 IRA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달 발효된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 대당 최대 7,500달러 환화로 약 1,00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배터리 부품과 광물 조달 비율도 적용되는데 IRA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내 북미산 부품을 2023년 50%에서 2029년 100%로 맞춰야 합니다. 또 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 광물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2023년에 40%, 2027년 80%로 조달해야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포드가 최근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내는 만큼 미국 현지 배터리 공장 신증설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도 있는데 앞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7월 포드의 배터리를 추가로 공급하고자 내년까지 폴란드 공장의 포드 공급 배터리 생산 라인 규모를 기존의 2배로 증설하고 이후에도 차례대로 증설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SK온도 포드와 함께 10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고 합작법인 블루 오벌 SK를 설립했습니다. 블루 오벌 SK는 미국 테네시주에 1개, 켄터키주에 2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인데 미국의 일하 법안에 의해 한국의 삼성과 SK, LG 등이 공장을 모두 미국이 아닌 캐나다나 멕시코 등에 지을 계획으로 포드 회장의 발빠른 대처라는 평입니다. 이렇듯 한국 기업을 제외하면 반도체나 전기차 생산에 엄청난 차질이 생기는 걸 바이든 행정부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국 또한 발빠르게 대안을 내놓으면서 미국의 뒤통수 전략에 현명하게 맞서기를 바라겠습니다.